네,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요. 어프로치하고 퍼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어프로치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 많은 골퍼분들이 뒷땅, 탑볼, 생크 이런 실수들 때문에 고민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실수들은요. 너무 잘하려고 긴장을 하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프로치가 잘 되지 않아서 레슨을 받거나 뭔가 교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다리를 잡아라, 뭐 머리를 잡아라, 손목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숏게임을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손목이 정말 굉장히 잘 움직여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반 골퍼분들에게 손목을 사용해서 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잘못된 동작으로 하거나 뭐 손목을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마음대로 휘둘러서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손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립부터 잘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샷을 할 때와 숏게임을 할 때 그립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그립은 숏게임에 특화된 그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레슨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립을 이렇게 잡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왼쪽 팔뚝과 이 샤프트의 연장선이 이루는 이 각이 넓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립이에요. 그런데 숏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요. 왼손에 있는 이 생명선의 그립을 잡아줄 거거든요. 이 왼손에 있는 생명선의 그립을 딱 이렇게 해서 잡게 되면요. 지금처럼 내 왼쪽 팔뚝과 샤프트가 하나로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 컨트롤이 굉장히 용이해지면서 숏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립 포지션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그립을 잡았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클럽 페이스의 열리고 닫힘을요. 극한까지 줄인 데 있어요.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힘에 따라서 탄도도 다르고 공이 나가는 거리, 방향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멀리 보내지 않아도 되는 숏게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일반적인 그립을 잡아서 지금 제 팔뚝과 이 샤프트가 이루는 각이 큰 상태에서 샤프트를 지면과 평행한 높이까지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만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벌써 이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선의 그립을 잡아서 왼쪽 팔뚝과 이 클럽을 하나로 일치시킨 다음에 클럽을 지금처럼 왼팔과 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된 높이까지 들었을 때 클럽 페이스가 바라보는 방향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헤드의 열림과 닫힘을 극간까지 줄여놓은 방법으로 그립을 잡으시면요. 훨씬 더 편안하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게 되면은 뭔가 그립이 손 안에서 다 잡히지 않은 것 같고 좀 어설프게 잡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봐야 고작 저희는 30m 내외의 짧은 거리의 파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풀스윙을 할 때 그렇게 잡으면 뭐 그립이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고 뭐 손 안에서 놀까 봐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숏게임에서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립을 잘 잡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 볼 위치나 뭐 핸드 포워드의 양 혹은 체중에 따라서도 거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게 좋은데요. 왼손 그립을 이렇게 생명선에 잡았을 때 볼 위치는 오른발 엄지 앞에 놓아줍니다. 네, 그리고 체중은 왼발의 60% 정도 실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왼발의 60% 정도 실어주고 한 클럽으로만 이렇게 해서 계속 치는 이런 방법을 마스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 클럽부터 정확하게 다룰 수 있어야 다양한 클럽들을 응용할 수 있고 훨씬 더 쉽게 핀에 붙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골퍼분들이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공을 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골프에는 잘하는 어프로치보다 못한 퍼팅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최대한 굴릴 수 있으면 굴리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린 밖에서 퍼터를 하면 그린 밖에 이 잔디에 대한 저항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 골퍼분들은 그 방법을 오히려 더 무서워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프로치가 잘 안 되는 골퍼분들은 샌드 웨지 대신에 항상 클럽 어프로치를 할 때 피칭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러프에서도 피칭을 치셔도 상관없고 페어웨이에서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피칭을 치게 되면 띄우는 샷은 불가능하겠지만 띄우지 않아도 되는 모든 상황에서는 피칭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프로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립을 지금처럼 이 왼손 생명선에 잡아주고요. 그리고 브릿지는 오른발 엄지 앞에, 체중은 왼발의 60% 이렇게 실어주는 걸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체중을 왼쪽에 실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핸드 포워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움직임이 불편해가지고 정확한 터치가 오히려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핸드 포워드를 했을 때 이 그립의 위치는 몸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볼을 오른발 엄지 앞에 놓고 그립을 잡았을 때는 그립 끝이 이렇게 중앙에 놓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간은 핸드 포워드가 된 상태로 어드레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하고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기준을 딱 만들어 드린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린 주변에서 칠 때 누가 해도 그렇게밖에 굴러가지 않는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걸 피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피칭은 1대 2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을 쳐서 5m가 날아갔어요. 그럼 떨어진 지점에서 그 2배만큼의 런이 발생하는 걸 1대 2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5m가 날아갔고 런이 총 10m가 발생해서 총 15m의 거리가 가게 되면 캐리로 1, 그거의 2배만큼 굴러간 2. 그래서 피칭의 기준은 1대 2가 되는데요. 이 법칙 하나만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시더라도 훨씬 더 쉽게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왼손 그립은 이렇게 생명선에 잡아서 페이스의 컨트롤을 극한까지 올려주고 볼 위치는 지금처럼 오른발 엄지 앞에, 체중은 왼발 60%.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딱 비율이 맞아 떨어지진 않더라도 얼추 1이 날아간 그 2배 이상 굴러간 걸 보실 수 있죠. 방금도 캐리로 3.5m가 나가고 토탈 9m가 나갔으니까 그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린 스피드나 맞는 데가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어프로치 치기 전에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쳐보면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하나의 비율을 만들어서 어프로치를 하기 시작하시면요. 단순히 클럽만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거리들을 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칭이 최대 거리가 5m, 그리고 굴러가는 거리가 10m, 총 15m의 거리를 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클럽을 9번으로 바꾸게 되면 1대 3의 비율로 늘어나면서 20m, 8번으로 바꾸게 되면 1대 4의 비율로 런이 더 많이 발생하므로 한 25m까지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칙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법칙이 피칭을 캐리로 100m를 치면 런이 200m 발생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법칙을 설명할 때 항상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캐리 거리가 최대 5m 이내, 그러니까 그린 주변의 짧은 어프로치에서만 이 법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린 주변 30m 이내에서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프로치를 해보시면요. 불안함을 줄이고 훨씬 더 편안하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퍼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숏퍼팅을 했을 때 주로 왼쪽으로 실수를 하는 골퍼와 오른쪽으로 실수를 하는 골퍼,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왼쪽으로 실수를 하는 골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 퍼팅을 했을 때 왼쪽으로 실수가 자주 나오는 골퍼분들은요.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듣는 헤드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숏퍼팅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길지 않다 보니까 확실하게 공만 탁 때려주기만 하면요. 크게 방향에 문제가 생길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숏퍼팅을 할 때 결과가 궁금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퍼팅을 하게 되거든요. 어드레스를 하고 확실하게 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약간은 좀 문대는 듯한, 확실한 터치 없이 문대는 듯한 액션으로 궁금해서 머리가 이렇게 따라 도는 이런 동작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왼쪽으로 실수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머리를 딱 잘 잡고 퍼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팩트가 맞을 때 헤드가 손보다 이렇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샷으로 따지면 약간 풀어치는 듯한 동작이죠. 이런 동작으로 맞게 되면 퍼팅이 또 왼쪽으로 가기도 해요. 이런 실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실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요. 왼쪽 귀로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뭘요? 퍼팅을 할 때요. 우리가 결과를 치고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귀로 들어요. 네, 이거는 집에서도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뭐 매트 앞에 한 1m 정도 되는 지점에 유리컵을 놓고 연습을 하시면 소리도 좀 청량하고 맑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고 그 소리가 날 때까지 전혀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한 목표의 공이 딱 맞았다면 소리가 날 테니까 그걸로 확인할 수 있고, 맞지 않았다는 거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확인을 해서 내 공이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그 이후에 체크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왼쪽으로 가는, 그래서 헤드업을 해서 왼쪽으로 가는 실수는 확실하게 교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을 때 손보다 헤드가 이렇게 앞에 가서 맞는 이런 골퍼분들이 하시면 좋은 연습 방법은 왼손등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자, 손보다 헤드가 앞으로 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왼손등이 꺾이는 이런 동작이 나와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를 했을 때 거의 일자로 펴져 있는 이 왼손등을 타겟 방향으로 탁 5cm 정도 밀어주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연습을 하실 때 왼손 한 손으로 퍼터 연습을 해보세요. 이때 천천히 미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탁, 마치 좀 딱 하고 때려주듯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걸 퍼터를 잡고 하는 게 어렵다면은 맨몸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쭉 밀어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탁, 탁 이렇게 때려주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공에 확실한 임팩트를 주면서 왼쪽으로 당겨지는 실수는 확실하게 교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왼쪽 귀로 듣고 왼손등을 타겟으로 밀어줬는데도 나는 그래도 왼쪽으로 간 실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골퍼분들은 평상시 그립보다 왼손 그립의 강도를 좀 단단히 잡으시면요. 훨씬 더 쉽게 교정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실수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는 골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퍼터를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 그립 강도를 퍼터를 할 때 헤드 무게로 쳐야 된다고 해서 너무 살살 잡고 치는 골퍼들에게 이렇게 열리는 실수들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퍼터들은 이 토우 쪽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요. 힘을 너무 빼고 그립을 너무 살살 잡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하면 무게가 있는 이 가장 무거운 곳은 뒤늦게 따라온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올라갔던 헤드가 동시에 끌려 내려오는 게 아니라 힘을 너무 빼게 되면 가장 무거운 토우는 있고 이렇게 힐만 끌려오는 이런 형태의 스트로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열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오른쪽으로 실수가 잦다라고 생각을 하는 골퍼분들은 그립의 강도를 한 7, 80% 정도 좀 단단하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립의 단단함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숏퍼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임팩트도 전달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흔들거리거나 불안한 마음도 훨씬 줄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터를 할 때 오른쪽으로 가는 대표적인 실수는 헤드를 낮게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돼요.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헤드를 낮게 보내야 된다고 이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요. 백스윙을 이렇게 과하게 마치 진짜 바닥에 이렇게 네. 빗자루로 쓸듯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낮게 가게 되면요. 반대쪽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바이킹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심이 이렇게 딱 잘 잡혀있는 바이킹은 좌우가 대칭이 돼서 움직이겠지만 만약에 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백스윙 쪽이 과하게 낮게 가게 되면 팔로우스루 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움직이는 게 퍼터의 기본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요. 퍼터 헤드를 낮게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스트로크 전체를 낮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임팩트 시에 헤드가 땅에 마치 스칠 듯 말 듯한 느낌으로 딱 공이 맞는 시점에 낮게 다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 골퍼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퍼터는 분명히 이렇게 탑스핀을 줘야 된다고 해서 약간 밑에서 위로 올려쳐야 된다고 하던데, 혹은 밑에서 위로 올려쳐야 되니까 퍼터가 이렇게 좀 헤드 아래쪽에 맞아서 나가야 된다고 하던데 생각하시는 골퍼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퍼터를 잘하는 프로들을 보면요. 하나의 퍼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퍼터를 보면 퍼터의 이 위쪽 부분, 제 손톱이 있는 이 위쪽 부분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 퍼터를 잘하는 선수들일수록 퍼터 헤드의 아래쪽에 공이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쪽에 맞게 되는데요. 그만큼 헤드가 낮게 잘 다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연습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동전 하나면 됩니다. 이 동전을 지금 저는 이 매트 위에 놓고 하겠지만
집에서는 단단한 마룻바닥 위에 놓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땅에서 동전이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좋습니다. 이건 하나의 트레이닝 방법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동전을 놓고 이 동전을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동전을 맞추려고 하면 이렇게 지금처럼 네.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다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오히려 약간 퍼터 헤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동전이 더 잘 맞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제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내려가면서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맞았다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퍼터는 올라가면서 맞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퍼터를 올려친다는 얘기는 정말로 밑에서 위로 엄청나게 올려치라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공 바로 뒤쪽에 최저점이 형성이 돼서 살짝 올라가면서 진행하면서 맞아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너무 올려치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들려 맞아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실수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동전치기 연습을 하시면 숏퍼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퍼팅에서 방향 조절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거리감 조절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꿀팁 좀 없을까요?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거리감을 맞추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린에 가서 직접 해보는 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필드에 나갔을 때 항상 해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고요. 내가 공을 손으로 굴리는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 필드에서 직접 공을 굴려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 정도 굴리면 가겠다라는 속도를 상상을 하고 퍼터 헤드로 공을 때렸을 때 공이 굴러가는 속도도 그에 맞춰서 보내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하시다가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 쉽게 거리감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